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 추동훈 뉴욕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매일경제신문까지 해야 되는군요. 네, 매일경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요즘에 이제 상하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면 봉쇄에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네. 락다운이 된 거죠. 완전 락다운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기업체들이 아무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테슬라 공장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장도 완전히 멈춰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는 락다운을 했고 이제 공장은 셧다운을 한 상황인 거죠. 네, 다 라임 지금, 좋은데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상하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최고의 상업 도시고 그렇죠. 인구만 약 2,6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엄청나네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상하이를 막지 못하면 코로나 네. 못 막는다면서 코로나를 시작한 시대 이후로 가장 지금 대규모로 지금 락다운 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정말 중국이니까 가능한 이 대도시를 갖다 락다운이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요. 가능한지. 중국이 가능한 건데 좀 재미있는 거는 어제 하루 동안 근데 또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한 8,000명 나왔다고. 8,000명.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데 사실 2,600만 명 사는데 8,000명이면 별로 안 많은데 이제 중국 숫자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사실. 수 있죠. 그런 이슈는 예.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이제 네바다에 공장이 있고요. 생산 공장. 네. 그리고 중국 상해 생산 공장이 있는 거죠. 이 두 개 공장에서 작년에만 총 90만 대 넘는 차량을 생산, 판매를 해서 네. 이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데 물론 이제 지난달에 이제 베를린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달 요번 주 7일입니다. 7일에 또 이제 텍사스의 오스틴에 공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올해부터는 4개 공장을 가동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테슬라를 키워온 이제 양대축이 어쨌든 네바다와 상해였어요. 근데 그 상해 공장이 일주일째 3월 28일부터 지금 셧다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까지 이틀, 네, 그렇죠. 이틀, 그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네. 했었는데 지금 한없이 길어지고 있는 그 거예요. 이틀 동안 봉쇄를 3월 중순에 했었고요. 뭐 거의 이틀이야 오케이 했는데 3월 28일부터 지금 이제 락다운과 셧다운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네. 28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이제 일요일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4월 4일부터는 공장이 가동한다. 이제 락다운이나 오늘부터. 셔다운이 끝난다 했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언제까지 이 공장 폐쇄가 이어질까? 이게 지금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그렇군요. 그 네바다하고 상하이하고 생산량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서로 그래도 일단은 반반이에요? 저기 상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델 3를 6,000대 정도 생산을 하고요. 네. 그다음 모델 매주입니다. 네. 위클리로 이제 모델 3를 6,000대, 네. 모델 Y를 1만 대 생산한다고 해요. 이야. 1.6만 대니까 네. 대충 한 달로 따지면 한 6만 대 정도 만드는 거거든요. 64, 24, 예, 상당히 6.4만 대. 큰 공장이네요. 대부분을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겠네요, 생산량을. 네, 그러니까 6.4만 대, 6만 대 잡고 네. 한 석 달을 만든다 하면 18만 대 정도 만드는 거잖아요. 대충.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난주에 테슬라가 1분기 판매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판매량을 공개를 했는데 1분기 동안 31만 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죠. 31만 대를 팔았는데 중국 생산량을 18만 대 정도로 잡으면 거의 딱 한 절반 조금 넘는 차량이 중국 상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대충 말할 수 있죠. 대략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장이 2개였고요. 그 중에 이제 사실 뭐 2개 공장에서 열심히 만든다고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만드는 상해 공장이 지금 일주일 동안 셧다운 하면서 16,000대 가량을 못 만든 거죠, 이미. 그러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1분기 판매량을 분석을 해보니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량이 총 95%라고 해요. 제일 인기 있는 인기 차종이죠. 있는 두 모델이 사실상 상해 공장에서는 그 2개 모델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 막대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동안 이게 한 번 주문하면 뭐 거의 1년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늦어지겠죠, 이제 더. 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네,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폭증하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시장에서 중고 전기차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막 10%씩 오르고 이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차인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호 때문에 더 인기가 있고 게다가 지금 생산은 또 더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그래서 최근에
상하이랑 이제 몇몇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차값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도 했었죠. 그런데도 아마 팔릴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더 찾으니까. 배짱이 뭐 점점 더 두둑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로 중국이니까 사실은 예측이 아무도 정말 모르는구나. 어려운 거죠. 이건 정말로 미국 경제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중국 경제라고 중국 경제는 예측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빨리 끝날 건데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후유증을 남기느냐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는 급해지겠죠. 이제 나머지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통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땠어요? 오늘 주가가 한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리스크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또 새로운 또 뉴스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도대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가는 5% 넘게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죠. 네, 바로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사실 오늘 이 상하이 공장 뉴스만 해도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표가 하나 났는데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 SNS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SNS 주식을 무려 9.2%나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샀죠. 이게 왜 지금 그랬을까요? 지금 최대 지주가 뱅가드 뱅크였거든. 뱅가드가 이제 8.39%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머스크가 9.2%를 사면서 단숨에 최대 주자로 올라갔습니다. 최대 주주로 올라갔습니다. 야, 그러면 목표가 최대 주주였네요. 딱 그 선을 넘긴 거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격적, 그러니까 인수, 합병을 위한 그런 지분 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정말로 투자, 목적의 투자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패시브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9.2%고 주 수로 따지면 7,348만 주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물론 이제 세계 최고 부자인 이제 머스크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샀냐? 이게 지금 현안이 돼버린 거죠. 단순 투자라고 보기에는 머스크의 특성을 너무 배제한. 네, 최근에 왜냐하면 아니에요? 머스크가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가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대체하는 하나의 SNS 플랫폼인데 얘들이 과연 공정한가요? 라고 자기 팬들, 팔로워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그게 한 2주 전이에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났죠. 뭐 맞다 아니다 네가 뭔데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머스크가 뭐라 했냐면은 나 새로운 SNS 플랫폼 하나 만들어 볼까 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그것도 뉴스 트위터에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 팔로워가 약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와. 뭐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팔로워를 그러네요.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제 테슬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뉴스 주가로도 연결되고 경영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랬던 머스크가 또 SNS 관련해서 트위터 관련해서 말을 하니까 야, 또 왜 저래 했는데 역시 며칠이 지난 지금 갑자기 지분 인수를 9.2%를 해버린 거죠. 때리게 하고 주가 좀 떨어지고 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 이 투자 목적을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건데 일단 투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머스크가 들어갔으면 사고 보자. 이런 마인드셋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사람들이 그럼 몰리겠어요? 트위터 주식에. 네. 그래서 오늘 트위터가 그게 이제 시장 장거래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장 전 거래로 25%가 그냥 바로 올랐고요. 지금 장 진행 중인데 현재 28%가량 트위터가 올랐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오늘 하루만에. 네, 오늘 하루만에 트위터만 그렇게 올랐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주가로도 아마 이게 연결된 것 같아요. 테슬라 그래서 주가가 테슬라가 5%는. 상해 뉴스는 부정적 뉴스였는데 또 트위터에 뭐 했다니까 또 일단은 테슬라에 그리고 머스크가 움직였다. 일단 사고 보자. 이 분위기가 또 형성된 것 같아요. 테슬라로 손해본 걸 여기서 만회하는 거 아니에요? 트위터,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뭐 얘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도 얘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상상, 이제 머스크가 무엇을 했는지의 상상이 지금 발휘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식도 좀 오르락 내리락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어쨌든 지금 트위터 영향인지 약간은 올랐다. 맞습니다. 테슬라 얘기까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워낙 또 시장에서나 현재 증권가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존의 첫
노조 이야기입니다. 노조 설립이 맞습니다. 아마존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애틀란타에서는 한번 실패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드디어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강해요. 뉴욕이 확실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이게 또 보니까 스토리가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 걸린 일이고 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이제 스몰튼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흑인입니다. 그분께서 코로나 시국에 아마존에서 잘렸더라고요. 퇴사를 당했고 그 와중에 이제 시위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랬구나. 그래서 3년 정도 가량 계속 시위를 해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그 결실을 맺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아마존 창고 JF8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공장마다 이름이 있던데 이 JF8이란 공장의 첫 노조가 지금 생긴 거라고 합니다. 네. 4월 1일자로 생겼고요. 찬성률은 54%가 됐고 반대율 43%로 아마존 30년, 94년에 이제 창업해서 30여 년 만에 첫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또 노조 설립 관련 이슈는 많습니다. 스타벅스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어요. 그것도 여기도 뉴욕이에요? 뉴욕입니다. 뉴욕 버팔로라는 지역이고요. 거기도 지점에 이제 노조가 생겼는데 사실 이제 아마존과 스타벅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노조가 생긴 이유를 좀 면밀히 뜯어보면은 좀 이유는 좀 납득은 되거든요. 이게 그래요?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일단은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고 그 남은 사람들의 업무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물론 네. 이제 손님이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직원이 적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강도가 높고 스타벅스도 장사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장사 네. 잘 되고 아마존이야 뭐 사실 코로나 특수를 이제 누렸죠. 입은 기업이죠. 맞아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직원들은 적은데 일은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뭐 물론 기업들은 또 복지를 최대한 해주고 있다. 아마존이 노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노조 같은 중간 다리를 거칠 필요 없다. 바로 우리들한테 말하면 우리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면서 그리고 자 우리들은 충분히 좋은 임금, 실제로 임금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좋고 복지제도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아마존의 논리인데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수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오케이 임금 좀 많은 거 알겠고 복지 좋은 거 알겠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10시간 근무하면서 30분 쉬기도 힘들다. 뭐 화장실 2번 가기 힘들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안에서 이제 내부 고발 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화장실 못 가서 뭐 직접 뭐 이렇게 소변통을 들고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이게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약간 그런 이제 여론들, 그 다음에 실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마존이 노조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겠죠, 사실. 그쵸. 이제 시작이고요. 뭐 일단 시작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해줬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되니까 이제 아마존도 된 거고 네. 아마존에만 해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공장이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이제 한 개가 설립이 됐고 당장 다음 주에도 하나 투표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튼 아일랜드 안에 있는 또 하나 이런 공장이라 하고요. 이런 데서 한 번 더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애틀랜타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타고 이제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이런 노조 설립과 주식 관련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조 설립보다도 그게 그 투자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쵸. 피해가 있어요? 아니면 악재예요? 호재예요?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당장은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노조 설립 자체가 뭐 무슨 불법이 하거나 금기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정상화 되는 거다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될지 첫 번째 노조도 얼마나 잘 운영될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좀 해보고 잘 되고 이게 확산이 정말 돼야 그때면 좀 이슈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는 그럴 하고 수 있죠. 있겠네요. 근데 아마 근데 이런 이제 플로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이제 아마존 노동자들이나 이제 노조에서 업무 강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임금 인상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만큼 큰 비용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기업 부담이 안 간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약에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 언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게 본격화될 때쯤에는 기업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요거 하나
그게 왜냐면 가슴이나. 뉴욕도 사실은 스타벅스도 한 개 생겼는데 주가 영향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이니까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전국적으로 과연 좀 그 전체적으로 가느냐 그 시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시점의 뉴스로는 악재로까지는 물론 호재는 아니겠죠. 근데 악재로 볼 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막 시작이라 큰 영향력은 없고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주식이나 스타벅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과연 노조가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사측은 어때요, 입장이? 아마존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존이 이번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쓴 돈을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게 엄청 썼어요. 이 노조 하나를 막기 위해서 430만 달러를 썼다고요. 이게 돈을 어떻게 쓰냐면은 뭐 넷플릭스에서 제가 무슨 또 그 오리지널 그 다큐를 봤었는데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진출했던 이야기고 거기에 노조 설립 이야기였거든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측에서 어떤 걸 하냐면은 캠페인 같은 걸 해요. 이제 회사 쪽에서 자 오늘 전 직원 참여해야 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켜요. 그 세미나에서 그러면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노조 설립의 위해성을 막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작업인 거죠. 이런 강사 초청하고 캠페인 만들고 막 이런 거 피켓 시위하고 이런 데 돈을 아마존이 430만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이 노조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야. 이 정도란 말은 사실은 무조건 반대죠. 사측 그러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을 막지 못하면 이 확산을 못 막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대세 된 흐름을 거죠. 못 막은 거죠. 차이도 상당히 나고 찬성 54 반대 43이니까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사측에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게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했고 네. 네, 스테튼 아일랜드는 그게 성공은 못하고 네. 결국은 노조가 설립이 되는 방향으로 갔고 사측은 어쨌든 계속 반대할 입장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론까지 등을 돌린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당장은 뭐 입장 표명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생긴 건 생긴 거고 하나씩 컨트롤 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노조가 생겼다는 소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주식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없는 것 얘기. 같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